제가 이제 아이들이 강가, 자기가 태어난 거 강, 그 다음에 부모님 강, 자기가 태어난 거 강, 근데 부모님이 약, 자기가 태어난 거는 약인데 부모님이 강, 그 다음에 태어나기도 약하게 태어나고 부모님도 약해요. 요렇게 이제 네 그룹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하게 태어났지만 이 아이들이 영어로 얘기하면은 dysfunctional family, 그러니까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교육적으로 관심도 없고 부모님 자체가 너무너무 자기 온 문제가 많아. 그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아무 관심이 없어. 아이를 먹이기는 먹이지만은 뭐 그냥 먹는 것도 뭐 크게 아이를 막 좋은 음식을 먹여가지고 아이가 뇌발달이 잘 되게 하고 막 이런 거에 관심이 없이 그냥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가지고 몇 불짜리 그냥 햄버거 사다가 먹이고 뭐 프렌치 프라이즈 먹이고 그냥 아이들이 별로 이렇게 막 잘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영양을 많이 줘야 되는데 또 이제 조금 어려운 집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신체 발달 자체도 굉장히 약하거든요. 키도 축축 자라고 물론 이제 유전인자가 이제 큰 아이들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크겠지만은 저희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먹는 것이 그러진 않았지만 물론 이제 부모님이 저희 엄마가 먹여도 이제 굉장히 제가 어린 적 기억이 그렇게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밖에 나가서 우리가 과자를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집에서 뭐 감자를 삶아서 주고 고구마를 삶아서 주고 부침개를 해서 주시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다 건강한 음식이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해주신 엄마가 해주신 음식들이. 근데 그때는 부잣집 아이들은 맛있는 막 샌베이 과자를 먹고 이렇게 맛있는 그런 아이스크림을 먹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그런 거를 먹을 수 없고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더 건강한 것 같이 물론 이제 하루 세 끼를 밥으로 그렇게 맛있는 밥으로 이렇게 해서 반찬도 많이 해서 이렇게 먹지는 못했지만은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런 아이들은 요 아이들이 이제 결국에는 제가 말하는 그 이론인 cognitive potentials 아니면 potential intelligence, 그죠? 잠재 인지 능력, 그 다음에 잠재 지적 능력, 요거를 가지고 이제 태어난 아이들인 거예요. 아이들인데 물론 요 가나라 위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위크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태어날 때부터 아예 그냥 유전적으로 아이가 이제 무슨 그 병이라든지 이런 그걸 가지고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장애아이가 되는 아이들 말고는 보통으로 눈으로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장애가 없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은 약이라는 그 아이들이 말하는 약에는 그 잠재 인지 능력, 잠재 지적 능력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결국은 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은 태어나서 부모님이 자극을 줄 때 이미 그 잠재 지적 능력, 잠재 인지 능력 우리가 참스키가 얘기하는 프리와이어드 미리 프로그램된 그 능력들 있잖아요. 그 능력이 빨리 밖으로 나와서 그게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지적 능력으로 아이들이 그 5년, 6년 동안에 발달이 돼서 나오는데 요 아이들은 가정이 이제 약하다 보니까 자극이 없다 보니까 그 포텐셜이 그대로 포텐셜로 있는 상태에서 학교를 오는 거예요. 그대로 학교를 와요. 그러면은 이 5년, 6년 동안에 이제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이 자기가 태어난 거와 그다음에 집에서 이제 부모님에 의해서 자극에 의해서 이제 발달이 된 그 감각 자극, 감각 지각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한 능력들이 이제 학교로 오잖아요. 그럼 학교로 오면 많은 미국의 선생님들은 학교를 부모님의 페어런트 서포트에 대해서 굉장히 거기다가 이제 무게를 둬요. 부모님이 서포트를 하는 아이들이어야지 학교 공부도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학교 교육은 100% 그냥 학교 교육이야. 모든 교사들은 자꾸 집에 있는 부모님한테 무게를 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학교를 온 아이들은 이 100명의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25명의 아이들이 강강, 25명의 아이들이 약강, 그 다음에 25명의 아이들이 강약, 25명의 아이들이 약약 이렇게 해서 네 그룹으로 25명씩 나눈다고 쳐요. 100명의 아이들이. 그러면 이 100명의 아이가 나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0명의 아이들은 그냥 오로지 나의 아이들인 거예요. 나의 학생들인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 아이들 100명을 내 선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벌써 이미 네 그룹으로 이제 부모에 의해서 두 그룹이었던 아이들이 이렇게 간과 약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부모님에 의해서 벌써 네 그룹으로 나눠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도 이 부모같이 간과 약으로 나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도 강과 약으로 나눈다면은 물론 더 다양한 선생님들이 있지만 강과 약으로 나누면은 어떻게 해요? 2 times 4가 돼서 8그룹이 되겠죠. 그죠? 8그룹이 되고 또 선생님들을 더 나눌 수 있는 건 선생님도 자기의 온 가지고 태어난 DNA, 그쵸? 그 똑똑함, 그 똑똑한 선생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선생님들이 이제 저 같은 교수들이 하는 그, 우리가 교사들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티처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좋은 교수들을 만나가지고 트레이닝을 잘 받은 선생님. 그러면 이 선생님도 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아주 스마트한 선생님이야. 태고 나갔기를. 이 집에서 강강으로 온 선생님이야. 강강이야. 근데 티처 프로그램이 티처를 에듀케이션 하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약해. 또 요 선생님은 약이든지 아니면 약강이든지 해서 선생님 자체가 그렇게 스마트하지 않아. 그죠? 근데 티처 프로그램에 그 교수들도 똑똑하고 프로그램 자체도 아주 좋고 이 학생도 아주 열심히 하고 이래가지고 요거 그 다음에 둘 다 아닌 거야. 선생님도 약해. 그 다음에 티처 에듀케이션 프로그램도 약해. 이러면 이제 선생님은 4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4와 여기에 4가 합치면 어떻게 돼요? 16그룹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 말은 요 아이들이 4그룹의 아이들이 학교를 와서 요 선생님들에 의해서 요것이 8그룹이 되느냐 아니면 계속 4그룹이냐 아니면 요 4그룹이 2그룹으로 주느냐 아니면 16그룹이 되느냐 이 선생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5년 6년이지만 이 아이들이 학교를 오면 어때요? 12년의 교육기간이에요. 12년. 이 아이들은 이 선생님을 만나서 어떻게 돼요? 다 커버려요. 어른이 돼요. 이 선생님들을 학교 스쿨 에듀케이션이 끝나고 나면 이 아이들은 어른이에요. 이 어른이라는 말은 뭐예요? 독립이라는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도 독립이고, 그죠? 생활상에서도 독립이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독립이야. 어려운 일을 만나도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 그리고 결정에 의해서 나온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이 12년 동안에 부모가 뒤에 있고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업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에듀케이션에 있어서는 이제 계속 아이들을 양육은 하죠. 이게 밥도 먹이고 아이들 이제 뭐 좋은 이제 인성적으로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막 이제 무슨 스트러글이 있으면은 힘든 일이 있으면 부모님이 뒤에서 이제 옆에서 같이 이렇게 그 힘든 일을 같이 생각해주고 같이 아이가 뭐라고 의견을 내면 부모님이 조금 더 경험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이런 것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때? 이러고 부모가 한번 이렇게 권해주고 결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이가 지혜로운 방향으로 클 수 있도록 부모님이 뒤에서 해주는 역할은 그런 역할이지만 미국 부모님들은 특히나 집에서 막 학원을 보내고 뭐 집에서 부모님이 튜러링 하는 부모님도 있어요.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미국에 사는 한국 부모님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당신들이 못 도와준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를 막 공부를 막 잘해가지고 뭐 다른 애들을 이기고 막 이런 마음도 어느 정도 있으시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당신들이 영어가 아무래도 미국 부모들처럼 보다 영어가 딸리니까 뭐 저같이 이제 교육을 뭐 이렇게 해서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교육에 있는 사람도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그런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었거든요. 100%의 아이들에게 100%의 그 부모가 못 돼주는 거. 그죠? 아무래도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언어와 문화가 다르면 생각하는 정서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럼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 전부 다 미국 친구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을 이제 완전 미국 사회에서 키웠기 때문에 미국 친구들하고 만나고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느끼는 것도 똑같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 부모님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학교 교육에 이제 맡기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스포츠를 아이들이 플레이하고 스포츠 그룹을 찾아서 막 부모님이 그런 거는 하지만 일단 아이들이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이제 학교 스포츠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부모님이 손을 놓게 되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운전만, 택시 드라이버예요. 부모는 데려다 달라는데 데려다 줘 아이들. 왜냐하면 이제 뭐 뉴욕 같이 완전히 대도시들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지만 그 외에 미국의 대부분의 주들은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를 않고, 버스가 있기는 있어도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있지 구석구석에 버스들이 오는 건 아니고, 또 버스를 탄다 그래도 큰 길까지 아이를 데려다 줘야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택시 드라이버를 많이 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 선생님, 학교 교육에서 이 많은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죠. 그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선생님으로서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나에게 온다. 나에게 오면은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제 그거는 이제 부모님들의 영역은 떠나죠. 이제 여러분 이제 선생님들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을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강인 아이가 선생님을 왔는데 약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양약 선생님이란 말은 그냥 선생님이 약한 거예요. 티칭 스킬도 별로 없고, 또 뭐 선생님의 그렇게 막 마음이 나이스하고 막 그렇게 하지를 않고, 이런 선생님을 만나도 이 아이들은 큰 영향이 없어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집에서 부모님이 신경을 쓰니까 봐서 학교 선생님이 조금 약한 것 같으면 부모님이 알아서 집에서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이 이제 문제가 뭐예요? 집에서 자신도 약하게 태어나고 집도 약하게 태어난 요 아이들, 또 자신이 약하게 태어났는데 부모님은 좀 강하긴 하지만은 신경을 많이 쓰지만 더 학교에서 더 써줘야지 이 아이들이 완전히 올라설 수 있는 아이들, 또 자기가 강하게 잘 태어났지만 집이 약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극이 없어서 이런 아이들이 이제 지적 검사, 그 IQ 검사를 하면 IQ가 뚝 떨어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적장애 아이들이 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 그룹의 아이들 있잖아요. 완전 강강 아이들을 빼놓고 이 세 그룹의 아이들은 지적 장애가 나올 가능성이 꽤 있어요. 약은 완전 지적 장애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강약인데 요 강으로 태어난 요 포텐셜이 있는 아이들인데, 잠재력이 있는 아이들인데 어떻게 환경에 의해서 자극이 약하기 때문에 애들이 어휘력도 떨어지고, 이제 제가 다른 특수교육 이야기 2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요 아이들이 지적 장애 마일드, 그죠? 약한 지적 장애가 있는 걸로 나올 확률이 많죠. 그다음에 태어나기를 약하게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열성적으로 5년 6년 동안 해가지고 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올라갔지만 요 아이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마더레이트 레벨로 중간 레벨의 지적 장애가 될 수 있는, IQ가 40, 50 요 정도 될 수 있는 아이들인데, 부모가 집에서 그동안 노력을 해서 한 60에서 70까지, 그래서 이 아이들이 70을 넘어서면 이제 지적장애라기보다는 학습장애가 될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그런 지적장애보다 학습장애나 아니면 보더라인에 있는 지적장애와 학습장애 사이에 있는 그 아이들이 될 가능성. 이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을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이제 어른 세계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교사를 한다는 거는 남의 집 아이들, 그죠? 제가 영어로 somebody else's children이라 그러는데, 남의 집 아이들, 이 다양한 남의 집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거예요, 이 교사는. 이 교사가 똑똑하고 영리하고 굉장히 아이들 다루는 솜씨도 좋아가지고 또 아이들의 마음도 잘 이해하고, 그죠? 그런 교사들은 요 아이들, 요 75%의 요 아이들을, 그죠? 한 50%의 같이 믹스가 된 아이들은 완전히 올려놓을 거고요. 그다음에 약으로 온 아이들, 특수교사가 좋아야 되겠죠, 그죠? 특수교사일 수도 있고, 아이들이 이제 올 때는 다 킨더가든으로 똑같이 와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장애가 없었기 때문에 다 그냥 보통의 반으로 와서 아이들이 시작을 하는데,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제가 K2 세컨 그레이드, 그러니까 만 5살을 가르치는 이 킨더가든 티처부터 요 세컨 그레이드 티처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요 선생들이 이제 아이들을 우수수 낙엽이 떨어지듯이 자기 반 아이들을
특수교육으로 떨어뜨릴 것이냐, 장애아로 떨어뜨릴 것이냐, 아니면은 이 우수수 하려고 노랗게 붙어 있는 요 아직까지 노래지지 않은 그 녹색과 막 그런 거를 싹 해가지고 그대로 녹색으로 다시 싹 해서 요 아이들을 데리고 해서 킨더가든 클래스에서 1학년으로 잘 안전하게 올려보내고 1학년에 가서 아이들이 이제 읽기를 전적으로 이제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요 이제 1학년 선생님도 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2학년으로 쫙 올려보내면 2학년 선생님은 이제 리딩 플루언시죠. 애들이 쫙 읽으면서 거기에 이제 시작이죠. 이제 그 뭐죠? 컴프리헨션이 이해력이 그래서 어떤 눈에 보이는 이해력부터 시작해가지고 literal comprehension이라고 그래요. literal comprehension. 그럼 아이들이 쫙 읽으면서 뭐 엄마가 시장에 갔어요. 엄마는 시장에 가서 뭐뭐뭐뭐를 사왔어요. 그래서 엄마는 그걸 가지고 뭐 생선찌개를 만들고 불고기를 만들고 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모두 저기 테이블에 앉아서 저녁을 먹었어요. 아빠는 오늘 무슨 이야기를 쭉 읽으면 그러면은 엄마는 시장에 가서 무엇을 사왔어요? 이제 질문을 하면 엄마가 시장에 가서 뭐뭐뭐뭐를 사왔어요. 지문에 있잖아요. 그럼 그 지문을 아이가 찾아서 보고 대답을 하고 엄마는 생선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또 지문에 있잖아요. 엄마는 생선찌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엄마는 소고기를 가지고 무엇을 했어요? 그러면 소고기를 가지고 불고기를 만들었어요. 저녁은 누가 먹었어요? 우리 가족 누구누구가 먹었어요. 이런 것이 이제 2학년, 3학년 때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름 붙인 걸로 하면 이제 지각적 해석인데 그것이 뭐냐면 literal 영어로 얘기하면 literal comprehension, linguistic 언어적 해석이에요. 이해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어가 주는 사전적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지문을 이 글을 읽고 그죠? 이 패러그래프를 읽든지 패시지를 읽고 단문을 읽고 아이가 거기서 대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기억을 못 하더라도 쫙 읽고 물론 이제 메모리 스킬이 좋은 아이들은 그래가지고 그림을 쫙 자기가 읽은 그림을 읽으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계속 영상을 만들죠. 멘탈 무비를 읽으면서 멘탈 무비를 만들어서 아이가 잘 그걸 기억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 내용이 이제 자기가 잘 아는 내용 보통 일상에서 한국 문화에서 해지는 내용이면 아이가 좀 더 기억을 빨리 하겠죠. 근데 그 자기가 읽은 지문이 예를 들면은 미국 가족 이야기야. 그럼 미국 가족에서 엄마가 시장에 가서 뭐 누드를 사고 토마토 소스를 사고 밑볼을 사고 그 다음에 뭐 양파를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한국말로 돼 있지만 내용은 미국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집에 와서 뭐뭐뭐를 가지고 스파게티를 만들고 밑볼은 엄마가 언제 넣었고 근데 그 밑볼은 이탈리안 밑볼이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글이 되면 아이가 그걸 쫙 읽는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 그림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래도 내용은 알아요. 무슨 말인지는. 그러니까 한국 이야기보다는 아이가 서툴러 기억하기가. 그렇지만은 선생님이 내준 질문을 읽고 그 글에 가서 대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답이 글에 나와 있으니까. 밑볼은 무슨 종류의 밑볼이었어요? 그러면은 가서 찾아보니까 이탈리아의 밑볼이다. 그럼 이탈리안 밑볼. 누들은 누들로 무엇을 국수로 무엇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가서 보니까 스파게티. 스파게티의 소스는 무슨 색깔이에요? 딱 보니까 토마토야. 토마토는 빨간 색깔. 그죠? 그런 거를 이제 2학년 1학년 때도 조금 하지만 2학년이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고고. 근데 3학년.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제 컨셉추얼리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추상적인 개념으로 넘어가요. 그럼 비트윈 라인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서 전체 하고 난 다음에 이 집은 어느 나라의 집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본문에는 없어요. 어느 나라의 집인지. 그죠? 근데 이제 아이가 쭉 읽으면서 이렇게 스토리를 읽어보니까 아, 미국 가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가족 이야기야. 그죠? 왜냐하면 거기에 보니까 스토어가 예를 들면 스토어 이름이 뭐 이렇게 해서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거고 뭐 그로서리 스토어라고 그러고 뭐 이런 이제 정보를 가지고 아이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글 안에는 없어요.
하지만 글 속에서 읽어보면 이게 미국 이야기라는 걸 알아. 그러면 근데 아이가 미국에 대한 아무 지식이 없으면 그전 지식이 없고 뭐 영화를 본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면 어때요? 대답을 못 하겠죠. 그죠? 근데 아이가 그전에 무슨 영화를 엄마랑 같이 봤는데 아빠랑 봤는데 가족이 가서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스파게티 막 먹고 가족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엄마가 막 시장 가고 아이랑 같이 시장 갔는데 거기에 미국 슈퍼마켓이 나오고 막 이런 걸 아이가 봤어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 그런 걸 본 기억이 나니까 이걸 읽으면서 연상작용을 하겠죠. 연상을 해서 그걸 아니까 글 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새로 태어난 아기부터 이제 두 편에 걸쳐서 제가 이거를 만들었는데 새로 태어난 아기부터 해서 가정, 그러니까 태어날 때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거, 그다음에 가정, 1차적이죠. 1차적인 가정, 홈 널처예요. 가정. 그다음에 이제 스쿨, 학교에서 학교도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요 기본적으로 세 학년, 킨더가든 하고 퍼스트 그레이드, 세컨드 그레이드. 모든 눈에 안 보이는 장애들은요. 모든 눈에 안 보이는데 아이가 장애아가 된 거. 학습 장애, 그다음에 소시오 이코노믹 인텔렉추얼 디서빌리티. 그러니까 소시오 이코노믹이니까 뭐예요? 사회, 그다음에 머니, 돈으로 된, 돈 때문에 된, 그죠? 후천적 지적 장애. 그다음에 ADHD. ADHD도 물론 이제 의견이 다 분분해요. 근데 제가 말하는 ADHD에 사람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어도 해석은 다 자기 마음이잖아요. 어떻게 이걸 인터프리트 하는가. 그래서 학자라는 게 다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학자라는 말을 쓰고 그렇죠. 전문가들도 다 해석이 다르니까 제가 보는 저는 ADHD를 이제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ADHD, 그다음에 언어 뭐 이렇게 가지고 후천적으로 아이들이 장애가 없는데 나중에 장애아가 학교에서 됐다 그러면 요 아이들은 이 세 학년 사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장애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2학년까지 제가 말한 이런 읽기와 이해력이 안 되면 2학년 때 벌써 부모들이 연락이 올 거예요. 아이가 학교 공부를 잘 못 따라간다. 우리가 아이를 좀 테스트를 해야 될 것 같다. 부모님한테 허락을 해달라. 아이를 내가 테스트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가 예스하면 이제 IQ 테스트,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Cognitive Evalu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인지 테스트가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 아이가 장애로 판정이 나면 보통 이 중에 전부 다 인지 발달 장애 쪽에 그 한 부류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하이 펑셔닝 자폐증이 나오든지 아니면 학습 장애가 제일 많이 나오겠죠. 나오든지 아니면 지적 장애가 나오든지 미국의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3학년 때 이 아이들이 이제 장애아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장애아가 되면 여기서 이제 장애아가 됐을 때 이 아이들이 어떤 이제 그 뭐죠? 그 특수 교육을 받을 것이냐는 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하나 더 만들게요. 그러면 요 아이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해서 장애아가 되면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미국의 이야기예요. 한국 이야기가 아니라 every year의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장애아가 돼서 특수교육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제1을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특별화된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인 거예요. 일반 아이들 20명, 30명 반에서 이 아이들이 배우면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특수반으로 옮긴 거예요. 그럼 특수반은 숫자가 작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좀 더 스페셜라이즈된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 그러면 모든 기대는 뭐예요? 교육법에서 이걸 만들었을 때는 이 아이들을 스페셜라이즈된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이 아이들을 빨리 제자리로 돌려놔라 이 얘기예요. 이 아이들이 여기서 못 배웠기 때문에 이 3년 동안에 못 배웠으니까 거의 대부분은 다 학교 교육의 실패고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는 early literacy의 실패예요. 시작에. 그럼 다시 말하면 읽기와 쓰기의 실패예요. 읽기와 쓰기는 행동이에요. 이해력은 머리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읽기와 쓰기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 행동에서 아이가 읽지를 못하고 선생님한테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못 배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장애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눈에 안 보이는 장애잖아요. 공부에만 관계된 장애잖아요. 그러면 빨리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빨리 아주 스페셜라이즈된 방법으로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서 빠른 속도로 가르쳐서 아이들을 빨리 제자리에 돌려놔야 돼. 아직 어리기 때문에 가능성이 그만큼 많아요. 이 포텐셜이 있는 아이들이니까 많은데 이게 못하는 거예요. 못하면 이 아이들이 언제.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특수교육 그러면 further behind야. every year에.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아이가 니네는 제일 키퍼가 아니다. 니네는 클리니션이다. 에듀케이셔널 클리니션. 클리닉이 뭐예요? 치료하는 곳이잖아요. 니네는 에듀케이셔널 닥터다. 메디컬 닥터가 아니라 에듀케이션 닥터다. 에듀케이션 닥터는 절대로 환자를 오랫동안 데리고 있지 않는다. 입원을 하더라도 살짝 단기간에 입원을 해서 환자를 빨리 쾌유를 시켜서 빨리 되돌려 보낸다. 일상으로. 절대로 에듀케이셔널 닥터들, 물론 이제 그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이 중증으로 태어난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그죠? 그 아이들은 에듀케이셔널 닥터지만 그 아이들이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케어하는 방법이 달라. 근데 이 아이들은 시작이 일반 아이들로 시작을 했던 아이들이야. 근데 학교 교육에서 그 새 학년의 선생님들이 제대로 아이를 못 가르쳤기 때문에 특수반으로 넘어온 아이들인 거야. 그럼 이 에듀케이션 닥터들은 빨리 치료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입원 치료를 안 하고 통근 치료를 하면 더 좋겠죠. 그게 이제 미국의 리소스룸이에요. 통근 치료하는 거예요. 자기 반이 있어. 근데 영어와 읽기와 영어, 잉글리시하고 매스만 가지고 이 출근을 해. 특수반으로 병원 통근 치료를 해요. 근데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좀 더 심해져. 그러면 이제 이게 self-contained special education 클래스룸인 거예요. 응? 클래스룸이야. 그래서 요 아이들이 그러면 입원을 해. 그러면 이제 입원 기간을 어떻게 돼? 최대로 줄여가지고 최대한 통근 치료를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통근 치료하는 이 닥터는, 에듀케이션 닥터는, 이 선생님은 또 아이들을 빨리 치료를 해서 통근 치료가 필요 없게 일반 반에서 그냥 그 담임 선생님 하에서 그냥 아이들이 배우고 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아이들이 이 통근 치료하던 아이가 더 심해져가지고 입원을 해. 특수반에. 입원을 했는데 더 심해져. 요양시설로 옮기는 거예요. 특수학교야.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선생님들이 페일을 하는 거야, 아이들을. 근데 선생님들은 애가 능력이 안 되고 부모가 페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 애가 페일을 하고 부모가 페일을 한다. 그 실패의 원인이 학생이고 부모인 거예요. 자기가 아니야. 그러면 자기는 선생님이 되지 말았어야죠. 그죠? 선생님의 의미가 뭐예요? 선생님의 의미가 환자를 계속 그냥 건성 해가지고 제대로 아이가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모르고 그 정확한 걸 알아가지고 거기를 치료를 해가지고 그 환자가 낫게 하는 게 목표여야 되는데 그 환자를 홀드를 하고 있어. 그럼 병원에 우리 오래 살면 어떻게 돼요? 더 아파지죠. 없던 병도 생긴다 그러잖아요. 병원에 있으면 없던 병도 생긴다 그래요. 이 심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미국에서는 further behind every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가슴이 미어지고요. 진짜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 아픈 가슴을 가지고 제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강의를 하겠어요. 미국 교사들에게. 그 아이들이 멍하니 쳐다보죠. 왜? 너무 안타까우니까 제가 이제 막 피를 토하듯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희망이 많지 않아요. 일단은 아주 스마트한 선생들이 이제 특수교육에 많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킹더가든, 퍼스트 그레이드, 세컨드 그레이드에 똑똑한 선생들이 많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리트러시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한 게 있는데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뭐 자꾸 구조주의, 제가 이제 구조주의에 대해서 설명한 강의가 있거든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세요. 이 구조주의 때문에 이 아이들 차일드 센터드 에듀케이션, 우리나라도 지금 유치원에서 그런 교육 많이 하거든요. 차일드 센터드 에듀케이션이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의 이 킨더가든 퍼스트 세컨 그레이드 아이들이 이 읽기를 배우고 쓰기를 배우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이 강강의 아이들은 아주 좋아요, 이게. 차일드 센터드 에듀케이션이. 근데 약강, 강약, 약약 요 아이들은 선생님이 가르쳐야 돼요. 선생님이 대놓고 가르쳐야 돼. 직접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A고 요거는 이 발음이 나고 딱딱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를 아이들이 스스로가 다 배울 거다 이렇게 풀어놔요. 그래 놓고 정작 이제 아이들이 읽기를 다 배우고 이해력도 어느 정도 돼가지고 이제 3학년, 4학년, 5학년 때부터는 자기네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그때서야 선생님이 이제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지식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못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스트럭처도 그 지식이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이해력 잘 가르쳐서 생겼고 선생님이 만일에 직접 가르쳐서 이해력도 잘 되고 그죠? 읽기도 잘 되고 아이가 쓰기도 되고 그러면 어때요? 선생님은 그 다음부터는 뭐만 해주면 돼요? 이제 선생님은 퍼실리테이터 역할만 해주면 돼요. 가이드 역할만 해주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아이들 스스로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떠어떠한 책을 읽으면 거기에 어떠어떠한 내용이 있으니까 니네가 그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선생님은 문제만 줘요. 그 책을 읽고 니네가 이런 쪽으로 한번 찾아봐. 선생님이 서서 이거야 하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한국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원 선생님들도 그러지만은 그럴 때 이게 반대가 된 거예요. 바뀌었어. 그래서 아직 배울 수 있는 학교 공부가 뭐라는 것도 모르고 아직 배우는 것도 모르고 아직 이 세상에서 이렇게 배우던 아이들이 이제 문자 언어로 건너온 이 아이들에게 혼자서 배워봐 이런 식인 거예요. 차일드 센터드 에듀케이션이. 그래서 제가 영어로 이제 이 강의를 해가지고 올린 게 있거든요. 아마 한국말도 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이게 이제 미국의 특수교육의 현 주소고 이제 그 교실에 리소스룸이 있고 이제 교실 이거 있는 거는 제가 다음에 이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또 안 잊어버리고 꼭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